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출발할 때부터 뭐 이런저런 핑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가 다시 이제 시작된 거 뭐 등등 해서 좀 이렇게 낮게 빠지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이제 뭐 그동안 상승해 왔던 거에 따르는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 출발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 중간에 국채 금리도 약간 좀 상승을 하는 것도 결국 또 부담이 됐고, 결국은 그 시장은 그 장중에 그 나스닥이 그 1% 이상 이게 깊게 좀 빠지기도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좀 살아나면서 장을 마쳤지만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11%, 뭐 그 정도고, S&P 500은 마이너스 0.54, 나스닥은 마이너스 0.84,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러셀 2000만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출발 때부터 좀 힘들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하루 종일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물론 이제 끝날 때 외국인은 플러스로 매수로 끝났지만 동시효과 전까지는 매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락권에서 한 번도 이렇게 좀 뭐 반등다운 거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는 더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효과에서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이상 사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막아놓은 게 이제 오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91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1,71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46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00을 또 다시 내줬어요. 그래서 2,494.28포인트, 어제보다 0.82%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뭐 마이너스 0.5% 이상 이렇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코스닥은 잠시 그 보합 가까이까지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올라오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기관의 그 매도가 워낙 매섭게 진행되면서 버티지를 못하면서 그냥 1%보다 밑으로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낙폭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그 외국인들은 1,045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순매수. 상당 부분 그 남아있는 쇼커브리지에 관련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1,467억을 순매도했어요. 개인은 61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813.38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1.83%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둘 다 음봉 출현됐죠.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 내지는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장으로 상황이 오늘부로도 이렇게 딱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기술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에서 그 십자형 도지, 그게 이제 음봉 도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던 방향과 방향을 역방향으로 바꿔서 진행한다 하는 이제 일반론은 오늘도 그냥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향을 틀어놓는 그런 이제 어제 그 도지가 신호 역할을 되어버렸다, 신호가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1311원 20전, 어제보다 7원 20전이 다시 오르면서 어제 이제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였죠. 그저께보다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그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178억 순매수, 삼성바이오 6억 순매수, 현대차 91억 순매수, 기아 128억 순매수, 네이버 331억 순매수, 셀트리온 139억 순매수, 이렇게 순매수고 나머지는 전부 팔았고, 기관은 뭐 전부 팔고 삼성 SDI 39억,
포스코 퓨처는 96억 산 게 코스피에서는 전부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은 오늘 에코프로, 에코프로, LNF 세 종목 전부 순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14억, 에코프로 212억, LNF 54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21억, 포스코 DX도 36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도 팔았고, 에코프로도 팔았고, LNF만 샀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50억 순매도, 에코프로는 45억 순매도, LNF는 117억 순매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첫 번째 얘기할 게 이제 그 요소수죠. 이게 뭐 이제 결국 그 계속 얘기되다가 드디어 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다음 달부터 이제 그래서 중국이 통제하니까 수출 물량을 중국이 그래서 이제 요소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뭐 또 얘기로는 뭐 국가별 할당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해서 얼마큼 할당 줄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화학 비료를 만드니까 그쪽에서도 내년 1분기까지는 수출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인도 쪽에서 그 비료 쪽에 쓰면서 중국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걸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식품부는 요소 수출을 뭐 중국이 막아도 비료 수급 영향에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게 항상 문제 같아요. 맨날 뭐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요소수의 92%가 중국에서 오는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적다는 얘기인지 뭐 91%만 받는다는 얘기인지.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준비해야죠. 예.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린 폐렴도 그렇고, 아직 뭐 유행이 아니라 그러고, 미리 좀, 캔나투, 지나치면 없잖아요. 암만 좀 미리 해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자 기술, 뭐, 이거는 이제 IBM 때문에 그런 건데, IBM 행사에서 1121 큐피트, 그 콘도르라는 거를 이제 공개했는데 이 큐피트라는 게 양자 컴퓨터에서의 그 연산 단위예요. 그 우리 일반 컴퓨터로는 몇 비트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산 단위인데 이게 이제 1121, 예, 굉장히 높은 거죠. 또한 그 차세대 양자 프로세서인 그 퀀텀 헤론이라는 것도 공개하면서 이게 이제 뭐 양자 기술을 다시 좀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거였고. 근데 뭐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그 조금씩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워낙 장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결국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얘기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진단 키트 관련된 거서부터 시작해서 뭐 제약, 그런 것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진단키트 관련된 거, 제약도, 이게 또 결국 뭐 이게 해열제뿐이 없잖아요. 이게 해열제, 항생제 이런 건데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이게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최근 이제 어린이를 중심으로 이게 확산이 된다. 근데 이것도, 병원 즉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의사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 하여튼 아직은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그래서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타 좀 움직인 것들은 있지만 예. 중요한 것만 짚품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 시장이 갑자기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은 뭐였냐면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 야, 이제 축제다. 이제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에 있는 뒷면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뒷면을 보면서, 이게 금리 인하되면 무조건 살판나는 게 아닌데, 약간 이제 시장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된 게 이제 주말에 그 발표되는 고용, 뭐 임금 상승률, 고용 관련 이런 지표들이 상당한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속해서 밀어올릴 그런 그 이유도 없고 동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눈치 보기에 오늘부터 들어갔다 이렇게 이번 주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금값 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고, 또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그 42,000달러를 넘어섰어요. 아니 육박했어요. 거의 뭐 42,000.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미 이 금리 인하에 따른 그 달러 약세, 예, 이거에 대한 그게 도래하는 거에 대한 이제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포를 이제 미리 그냥 터뜨려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자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이렇게 쏠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빠지고 이러지 않아요. 어느 쪽 부분으로 막 이렇게 몰려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이런 자산 시장에서 쏠림이다 이런 거는 인정은 하는데, 이제 그 쏠림 자체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이게 이제 또 상당한 그 후유증 내지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시장에 이제 있다는 그런 경향이 왕왕 있어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달러가 약세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금리 인하되면 기술 성장도 오르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뒷면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그러고도,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안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걱정하는 그런 이제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제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거 뭔가 나만 이쪽으로 선회해야 되는데 넉넉히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소위 말하는 포모.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거는 시장에서 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올 초에도 배터리 주식에서도 그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모두가 배터리 하면 결국 그게 멈추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보단 작지만 뭐 AI도 있었고 뭐 HBM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으로 이제 이게 옮겨 붙었어요. 이게 옮겨 붙었는데 어쨌든 간 이제 금리 인하는 곧 올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연착륙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는 거죠. 시장에. 그러면 우리 걱정해야 될 게 뭐예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 인플레하고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하면 해지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시장에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해지하는 방법은 금하고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움직이니까 이제 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뉴욕 시장 같은 거 보면 그냥 잠시 그 불현듯 정신 차린 것 같은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쓱 뭐 많진 않지만 찔끔 이렇게 올라붙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 이식 매물들이 상당한 이익을 챙겼잖아요. 그동안 시장 끌고 왔으니까. 그 기술주 중심으로 이익 실현에 나선 거고,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SK 하이닉스도 벌써 90% 가까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한 30%가 근처고. 그러니까 이게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대주주 요건 뭐 이거 말만 한번 빈중만 삑 올려놓고 뒷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거냐, 이게 뭐야, 올해 안에 뭘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계속 기다리잖아요, 지금. 그 기다리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자꾸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보다 12월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뭐 그 논의가 지금 돼서, 지금 뭐 그 논의가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올려주면 총선에 뭐 상당히 그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온 건데, 근데 지금 뭐 그거 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간 그런 여러 가지 수급이 이제 이렇게 잘 안 들어맞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같이 그런 데다가 이제
뭐 홍콩 증시도 내리다 꽂으니까 그런 영향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열리게 되는 이제 FOMC 회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어요. 금리를 동결한다는 거는 뭐 다 아는데 지금 시장은 이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의 개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나머진 관심도 없어요. 이미 시장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그 점도표라고 있죠, 여러분. 그거 이제 가끔 그 이제 FOMC 회의 끝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점도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위원들이 점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4%선 근처, 조금 위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찍으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점을 쭉 찍어준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시장 뭐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이쪽에 쏠렸던 게 그냥 더 확 하고, 쏠려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금리 따위는 안중에 없다 이제 시장이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쯤 되면 이제 지금 그 대상으로 뽑아놨던 금이나 비트코인이 막 더 높이 막 이제 막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나리오와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미리 챙겨서 옮기면서 이제 이런 쏠림 현상 금하고 비트코인에 그런 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불과 얼마 전에 그 리가르도 총재가 뭐 앞으로 한 2분기 동안은 금리 인하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장이 항상, 그러니까 아주 잊은지 오네요. 그런 얘기 있었어?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거죠. 앞으로 누구든지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뭐 연준 위원들이 조금만 매파적 발언을 하면은 굉장히 뭐 막 증오할 거예요. 그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되게 싫어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그쪽으로 확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곤 다 소용없어요. 이제 금리 인하예요, 인하. 동결이 아니라 그냥 인하예요. 빨리 해. 빨리 내려. 이걸로 시장이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이렇게 급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시장은 항상 그 투자자들이 그 일사불란하게 쏠려서 한쪽으로 가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도 어떤 쏠림 현상이 있으면 이쪽으로 쏠린다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우리가 무게중심을 이렇게 두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이런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제 반대편에서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쏠리니까 나도 저기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 반대편의 생각을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 나가는 거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투자면서 이게 중심 잡는 방법이에요. 그 중심을 뭐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반대편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느긋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그래서 비트코인이면 또 뭐, 금 사면 어때요? 비트코인 사면 어때요? 막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때려서, 금 관련 비트코인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급해진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가면 그만큼 손해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늘 그 대중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운 거죠. 시장이 모든 대중이 이건 뭐 선거가 아니에요. 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승리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많이 쏠리면 쏠릴수록 불안한 거예요. 많이 쏠리면 쏠릴수록 이게 종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도 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쪽에서 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어제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이런 류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이제 11월 좋았으니까 이제 12월 막 내달린다고요. 제가 12월은 11월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진짜 좋은 주식을 다시 못 채운 걸 싸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12월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대로랍니다. 그런 시각에서 시장을 보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죠. 오늘 저녁에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그 정치 테마주 관련을 좀 집중 분석한 영상을 좀 저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